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정보정책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새 벽두,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 걱정까지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 정권의 무모한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국민 여러분께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15년째 국회에서 표류해온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 벽두부터 핵실험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서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전포고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는 대화와 협력을 뼈대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도발, 제재, 대화, 보상, 또 도발이라는 왁순환의 꼬리를 끊어야 합니다. 1994년 10월 제네와 협상 이후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시작으로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늘 이런 식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북한을 제한 육자회담 5개국 당사자들은 북핵 불능화 조치를 조건으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9년 4월 기준 중유 총 74만 5천 톤, 약 3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핵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2번의 서해 교전, 연평도 포격, 휴전선 지뢰 도발 등 끝없는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제사회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세계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핵개발에 매달릴 수 있었던 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 기조의 상징이었던 햇볕 정책의 탓이 큽니다. 10년간 무려 70억 달러가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 핵개발의 싹을 움틔우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싹이 튼 핵덩어리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햇볕 정책의 산물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자본주의 옹달샘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역시나였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정부 민간 투자 총액은 총 1조 190억 원 정도였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만 모두 6,160원에 달합니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노동당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납된 돈은 핵이나 미사일, 취적사업 홍보, 사치품 구입으로 쓰이고 근로자들에게는 고작 $50 정도의 물품 교환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약 30억에서 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말 수출액이 31억 달러, 수입액은 44억 5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변한 수입원이 없는 북한이 30억 달러 규모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겠습니까?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에 합법적으로 달러를 지원하는 창구가 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의 불을 끈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이딴 경고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개성공단에 지급된 돈의 상당 부분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전용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지원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해법을 기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부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핵 개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야당은 선거용 신북풍몰이 총선용 기획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권 10년 동안의 대북 협력 정책이 결국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책임을 안고 있는 야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먼저 비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진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생각한다면 안보 비상정국에 임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의기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스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한 나라에 맞서면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까지 확산되는 마당에 핵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비난보다 정부를 향해 화살을 돌리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무려 480여 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2,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건의 테러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파리 테러 이후 IS가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십자군 동맹 62개국 중 하나입니다. 작년 1월 김모군이 IS에 가담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IS 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과 IS 지지자 10명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무당단체인 알-누스라를 추종하는 불법 체류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테러 관련 인물 53명을 적발했지만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추방 조치밖에
할 수 없었던 실정입니다. 테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60여만 명에 달하고 22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 등 인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 사회 내 종북 세력 등 잠재된 테러 요인이 많은 만큼 테러 방지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야당의 테러 방지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더 이상 테러 방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으나 국회 선진화법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무제한 반대 토론에 막혀 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 테러 방지법을 처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지난 2001년부터 모두 9건이 발의되었으나 15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테러 방지법 제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9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73호로 42개국 정상들이 결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한 테러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테러와 관련된 규정은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이 전부입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 방지법은 총리실 산하에 테러 대응센터를 두고 국정원의 위험인물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의 취합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법 제3조에 대테러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부분 테러 정보 수집권을 정보기관에 두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도 국무총리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테러 관련 무고죄와 날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우려하는 감청이나 계좌 추적 등 대테러 정보 수집은 국정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은 통신회사가, 계좌 추적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간첩 수사의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감청 자료를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수백 명에 불과한 테러 요주의 인물의 통신감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권 침해라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G20, 42개 회원국 중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테러 방지법 제정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와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제재의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면 전환을 노린 또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노동당 최고사령부 산하에 6천여 명의 해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핵실험을 한 뒤에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도발 패턴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2차 핵실험을 한 후 40일 만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였고 2013년 3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36일 후에 농협 언론사 등의 사이버 테러를 했습니다. 이번 4차 실험 직후에도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관리자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북한 및 해외 등으로부터 하루 평균 20여 차례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북한 소행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도 우리는 정작 이를 방어하고 대비할 사이버 테러 방지법조차 없습니다. 현 야당이 집권하던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에 대응할 법률 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 마련을 통해 야당과 국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대남 테러 및 사이버 테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의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도 없다면서 국정원 권한 강화를 우려해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을 통해 튼튼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드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이라는 어두운 먹구름이 한반도 상공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데다 테러 및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구름을 걷어내고 따사로운 평화의 햇살이 솟아나도록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으시고 한반도에 평화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